이승만. 자국민 학살 18만 32만 명 추정.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기록 마이너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거창산청 함양 학살, 국민보도연맹 학살, 국민방위군 횡령 참사.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만약 나의 부모, 형제, 자식이 그 무차별적인 학살의 대상이었다면 어땠을지 한 번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마주할 때 비로소 편향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아닌 자국의 최고 통치권자와 국가, 권력에 의해 불과 수년 사이에 18만에서 32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자국민이 사법 절차 없이 처형되거나 관리 부패로 희생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비극입니다. 이러한 초법적 자국민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를 건국의 영웅이자 국부로 추앙하며 정치적 정체성의 뿌리로 삼아온 자유당의 후예들과 국민의 힘, 그리고 보수라고 자처하는 세력은 역사적 진실 앞에 뼈아픈 반성과 국민적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승만 정권 12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가장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반공과 빨갱이 색출이라는 명분 아래 정규 군경과 국가의 비호를 받는 극우 청년 단체가 동원되었고 영장도 재판도 없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혹한 국가폭력의 실태는 제주 4.3 사건과 한라산 토굴에서 40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한 생존자의 비극적인 실화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제주 4.3 당시 토벌대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 토굴로 숨어들어 40여 년간 은둔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야 세상에 발견되어 내려가면 다 죽인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울부짖던 생존자. 고원식 씨의 처절한 절규는 국가폭력의 공포가 한 인간과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생생히 증명하는 실증적 기록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보도되었던 제주 4.3 사건. 생존자 당시 60대 고원식 씨의 실화입니다. 먼저 배경과 은둔 과정입니다. 1948년 제주 4.3 사건 발발.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고원식 씨는 소개령과 토벌대의 무차별 진압을 피해 한라산 중산간 지대의 자연 동굴인 토굴과 숲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의 은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중산간에 있는 자는 무조건 총살한다는 공포로 인해 산속에 숨어 살기 시작한 후 외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약 40년 동안 약초와 나무 열매 등을 채취하며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발견 및 구출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른 주민이나 수색대에 의해 한라산 깊은 산속 움막과 천연, 바위 굴에서 생존해 있던 고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그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견 당시 구조대와 가족, 취재진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토벌대는 다 끝났으니 산에서 내려가자고 설득했으나 4.3 당시 토벌대의 학살 기억과 극심한 공포가 각인되어 내려가면 다 죽인다, 거짓말 말하며 하산을 완강히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던 장면이 실제 카메라에 담겨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방영 시기와 매체를 살펴보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1987년 이후 4.3에 대한 언론 보도의 금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KBS와 MBC 다큐멘터리 및 시사고발 프로그램, 뉴스 등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한라산에서 40년 만에 발견된 4.3 생존자의 모습으로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영상과 기록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가해진 국가폭력의 공포가 한 인간의 삶을 반세기 가까이 어떻게 파괴하고 고립시켰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실증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사법부 판결, 국회 및 국방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주요 사건별 실태와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48년 여수 순천 12.19 사건입니다. 발생 기간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후까지이며 추정 희생자는 민간인 기준 약 2,000명에서 5,000명 이상입니다. 가해 및 동원 조직은 육군 진압부대와 전남 비상계 엄지구 경찰대,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이었습니다. 실태 기록을 보면 반란 진압 이후 시내와 인근 마을을 수색하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손가락 총, 즉 손가락 지목만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주민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0년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발생 기간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1950년 가을까지이며 추정 희생자는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가해 및 동원 조직은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 CIC와 헌병대 내무부, 치안국 소속 경찰 대한청년단이었습니다. 실태 기록에 따르면 과거 좌익활동 경력자나 비료 배급을 준다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명부에 이름을 올린 민간인들을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구금했습니다. 이후 대전 골령골, 청원 오창창고, 경산, 코발트 강산 등 전국 수백 곳의 계곡과 폐강으로 끌고 가 집단 총사로 안매장했습니다. 이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51년 2월 거창, 산청, 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발생 기간은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추정 희생자는 거창에서 어린이 359명과 노약자 다수를 포함한 719명, 산청과 함양에서 705명 등 약 1,400여 명입니다. 가해 및 동원 조직은 최덕신 사단장이 이끌던 대한민국 육군 제11사단 제구연대 제3대대였습니다. 실태 기록을 보면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인 견벽청야 작전 중 군부대가 마을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과 계곡에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집단 사살했습니다. 사건 직후 군 당국은 희생자들을 공비 및 통비 문자로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으나 국회 조사단에 의해 진상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거창 사건 명예의 복특별법 및 사법부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0년부터 1951년까지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발생 기간은 혹한기였던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까지이며 추정 희생자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장정 약 5만 명에서 9만여 명이고 수십만 명이 부상과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책임 조직은 김윤근 사령관을 비롯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와 대한청년단 간부 출신 군 장교단이었습니다. 실태 기록을 살펴보면 일사 후퇴 시기 남하하는 청장년 50여만 명을 징집하여 후방 교육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가 국고금과 군량 및 피복 조달 예산을 조직적으로 착복하고 횡령했습니다. 그 결과 배급을 받지 못한 장정 수만 명이 혹한 속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이는 제2대 국회 진상조사보고서 및 육군본부 군법회의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950년 6월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 사건입니다. 발생 시점은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이었으며 추정 희생자는 교량 위에서 직접 폭사한 피난민 약 500명에서 800여 명과 서울 시내에 고립된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실태 기록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은 이미 특별열차 편으로 대전으로 피신했음에도 서울 시민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라는 허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사전 대피 경고 없이 교량을 조기 폭파하여 피난민을 직접 살상하고 도항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사건들의 종합 데이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육군 특무대와 헌병대, 경찰, 대한청년단이 자행한 국민보도연맹 학살의 공인 추정 희생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입니다. 1950년부터 1951년까지 국민방위군 사령부의 군 수뇌부 부패로 발생한 국민방위군 횡령 참사에서는 5만 명에서 9만여 명이 아사와 동사로 희생되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육군 제구연대와 제2연대, 경찰,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어난 제주 4.3 사건의 공인 추정 희생자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입니다. 1948년 군 진압부대와 경찰 우익 청년단에 의한 여순 사건의 희생자는 2,000명에서 5,000명 이상입니다. 1951년 육군 제11사단 제구연대 제3대대가 저지른 거창, 산청, 함양 학살의 희생자는 약 1,400명입니다. 그리고 1950년 군 공병대가 최고 수뇌부 명령으로 실행한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로 약 500명에서 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정부 군경 및 비호의 청년단에 의해 희생된 총 인원은
최소 18만 명에서 최대 32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평가와 사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제1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자국민 18만에서 32만 명에 달하는 인명을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살상하고 부패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떤 정치적, 군사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외면한 채 이승만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영웅으로 무조건 미화하는 행태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유당의 정치적 계보를 잇고 있는 보수 진영은 과오를 직시하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수십만 무고한 영령과 그 유족들 앞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온당한 역사적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